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차에서는 물적 손해에서 현실 전선과 추정 전선 또 그리고 위부와 대위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선이 아닌 부분 일부 손실, 즉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분손, partial loss 혹은 average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분손이라고 하는데 그 보험 목적물의 일부분만이 소위 손해를 입는 경우를 분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손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전손에 속하지 않는 손해는 분손으로 취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MIA에서는 이와 같은 분손을 단독 분손 또는 단독 훼손이라고 합니다. Particular Average와 소위 General Average, 즉 공동 훼손으로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 훼손이라는 것은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반드시 담보 위험이죠. 담보 위험이 아닌 경우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 목적물 일부분의 손해로서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손해를 말한다. 자, 앞서 우리가 ICC-FPA 약관, 구약관의 ICC-FPA 약관, 즉 그때 PA는 Particular Average, 즉 단독 훼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 하는 약관이 ICC 구약관 최저담보약관인 ICC-FPA 약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단독 훼손이란 것이고, 공동 훼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손실이나 비용을 해상 사업에 관련되는 이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비례하여 분담하는 손해를 공동 훼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공동 훼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챕터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 해상보험법상에서는 이 분손을 단독훼손과 공동훼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동훼손은 해상보험이 있기 전, 또 해상보험이 정착되기 전에 이미 해상의 상간섭으로 인정되어 왔던 제도로서 해상보험의 업무가 확장되어서 보험자가 공동훼손을 보상해주기 시작함으로써 공동훼손이 해상보험에 포함된 것이지, 이것이 처음부터 보험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훼손과 공동훼손을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필요 없이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훼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챕터로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와 같은 단독 분손과 관련되어서 어떤 예가 있으며, 또 특히 화물의 경우에 있어서 국제무역사 자격증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화물 분손의 어떤 소위 정산예, 어떤 방식에 의해서 분손으로서 지급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손의 예로서 선박의 분손과 우리가 화물의 분손을 들 수 있는데, 선박의 분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리비의 손상과 그 다음에 미수리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의 보상은 소위 선박이 분손을 입은 후 수리가 되면은 당연히 피보험자는 그 합리적인 수리비에서 관습상의 공제를 한 잔액을 1회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합리적인 수리비에 소위 포함되는 소위 이 수리비를 보면은 임시 수리비라고 해서 선박이 소위 정박하고 있는 항구에서 완전한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리 가능 항구까지 항해하기 위해서 임시로 수리할 경우의 임시 수리비,
그 다음 수리를 목적으로 다른 항구로 향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도 수리비로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선박이 수리되고 있는 동안에 수리 작업을 돕기 위하여 소비된 연료 및 기관실의 저장품 등도 소위 수리비로서 간주되고, 또 수리를 하기 위하여 성거, 우리가 보통 도크라 그러죠. 드라이 도크. 그래서 그 성거에 있을 때 그 성거를 이용하는 비용도 수리비에 포함되고, 기타 시간의 작업으로서 소위 다른 비용이 절약되면은 절감된 비용의 한도까지 시간의 작업 비용을 합리적인 수리비의 일부로 간주해서 보통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이 분손을 입은 데 불구하고 수선하지 않고, 그죠? 순선하지 않고 소위 그 상태로 매각되는 경우에 그 미수리 되는 부분만큼에 대한 어떤 부분도 역시 수리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손실이 난데 불구하고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선박이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그만큼 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감가가 되기 때문에 그 감가에 대한 것을 소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내 자동차 범퍼를 때려가지고 가령 뭐 범퍼가 좀 찌그러졌는데 수리하기에는 뭐 좀 번거롭고, 또 그렇다고 보험금을 상대방으로부터 그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어떤 손해배상을 받지 않기는 좀 뭐하고 하니까, 가령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수리하지 않고 그냥 그 일부분 전체 주지는 않습니다만, 가령 100만 원 같으면 한 80만 원 정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리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수리하면 100만 원 나갈 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리하지 않고 또 80만 원 주는 것도 보험회사에서도 이익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그와 같은 경우 그 미수리 손상금을 보험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범퍼가 멀쩡할 때보다 자동차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대로 판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선박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고 화물에 대한 분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의 분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멸실이 있고, 또 화물이 일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소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소위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각각 그 분손액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그 화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손상될 경우에 화물의 분손은 당연히 성립되겠죠. 그래서 그 분손에 대한 보상액은 영국 해상보험법과 영국 해손정산인 수률규칙에 의해서 결정되고, 화물의 일부가 멸실되는 경우와 손상되는 경우 분손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일부 멸실, 일부 손상, 그리고 화물의 매각 등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부 멸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 화물의 일부가 멸실된 것은 화물의 일부가 전손을 입은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경우 손해보상의 한도액은 멸실된 부분과 전체 수량가의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전체 수량 100개에 대해서 멸실 수량이 10개가 된다면은 10분의 1이 손해가 봤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 10분의 1 같으면은 실제 보험자가 보상하는 이 보험금이라고 하면 분손 보상액 한 것이 보험금이죠. 이 보험금은 실제 부보된 보험금액 곱하기 소위 멸실된, 소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멸실률이라고 보면 돼. 손해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적 손해로서, 그러니까 양적 손해 100개 중에 10개가 손실됐다면 10분의 1, 약 10%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보험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곱하기 10% 0.1, 즉 해서 10만 원을 보험금으로 일부 소위 보험금으로서 지불하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소위 양적 손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적 손해. 그리고
두 번째 일부 손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치가 하락되고 전체적인 가치가 하락되고 목적지 도착 후에 소위 이제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감가율 산정 방식이라 그래서 이제 이 손해율 즉 감가율은 정상품 시가분의 정상품 시가에서 손상품 시가를 뺏는 것을 손해율이라 그러고 요 손해율에 대해서 소위 이제 보험금을 곱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화물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도착할 경우에는 그 감가율을 정하여 이 감가율을 어디에다가 보험금액 곱하여 분손보상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소위 감가율 산정 방식입니다. 감가율은 손상 화물을 매각 처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그 소위 매덕금, 손상품의 시가죠. 그리고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했을 경우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시장 가액과의 차액인 손해액의 정상품 시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건 양적 손해에 대해서, 자, 이것이 우리가 전체 화물의 양적 손해에 대해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 그만큼 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어떤 예가 나오느냐 하면은 실제 국제무역사 38회 시험에 출제된 것입니다. 출제된 문제인데 세탁기 100대를 ICC 비조건, 그 다음 보험금액 3만 불, 미달러 3만 달러로 부보를 하였고 운송 중에 선착내 해수 유입으로 인해서 40대가 손상되어서, 자, 그중 100대 중에서 60대는 온전하고 40대가 손상되어서 목적지에서 손상된 세탁기 40대를 대당 200달러에 매각하였습니다. 자, 이때 손상이 없었을 경우에 판매되었을 금액이 대당 400달러라고 했을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한테 이걸 풀어줄까요? 아니면 그냥 숙제를 한번 넘겨볼까요? 자, 뒤에 파트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일단 이 경우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일단 감가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질적 손해가. 자, 전체 100대 중에서 지금 60대는 온전하고 40대만 손해를 입었죠. 그죠? 40대도 전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전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40대가 몽땅 그냥 멸실됐다 그러면 그냥 100대 중에 40대 손해봤으니까 40%의 손해가 있으니까 보험금이 꼽혀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12,000불만큼 손해가 있으니까 나머지 18,000불을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질적 손해이기 때문에 이 40대가 전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실제 도착 후 정상적인 매각가액이 400불인데 200불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실제 손해율은 몇 퍼센트가 되냐면은 50%가 되겠죠. 이게 뭐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정상품 가액이 가령 지금 400달러라고 한다면은 그죠. 지금 이 공식에 대입을 감가율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자, 정상품 시가가 400불이고 지금 손상된 채로 소위 시가를 했는 것이 200달러이기 때문에 200달러 손해를 봤다. 그죠? 얼마 중에서 전체 정상품 시가 400달러에 대해서 200달러를 손해봤기 때문에 이 감가율은 얼마입니까? 계산하면은 이 감가율은 얼마? 0.5 맞죠? 왜? 400분의 200이니까 그죠? 0.5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손해 입은 것이 0.5인데 그죠?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이 보험금은 여기 곱하기 뭐? 곱하기 보험금 하면 되겠죠. 보험 금액 그죠? 보험 금액이 되면은 요 보험 금액이 자 마우스로 서는 관계로 조금 글자가 뺐딱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보험 금액이 결국은 또 뭐다? 이렇게 하면 요 곱하기 이제 보험 금액 하면 자 요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없어지고 그죠? 0.5 곱하기 보험 금액 하면은 실제 손해 입은 금액이 나오겠죠. 얼마만큼 손해 봤다? 보험 금액이
실제 40대에 대한 보험금액은 얼마입니까? 100대를 3만 불로 보험금 들었으니까 한 대당 300불, 그죠? 300불이죠. 한 대당 300불이니까 실제 40대에 대한 300불 같으면 얼마입니까? 300 곱하기 40대 12,000불이니까 보험금액은 40대에 대한 보험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12,000달러, 그죠? 12,000달러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걸 계산하면 실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다? 6,000불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질적인 어떤 손해로서의 어떤 손해율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소위 산정하는 방식. 이거는 뭐 전체 수량분에 멸실된 수량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딱 나와버리죠. 손해율이 나오기 때문에 분손 보상액 계산되기 어렵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경우는 질적 손해로서 목적지 도착 후에 소위 실제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졌냐는 것을 보는데, 이때 손해율을 볼 때는 보험금에서 따지면 안 됩니다. 실제 목적지에 도착했을 경우에 그 정상적인 시가에서 손상범 시가를 빼면은 손해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금액하는, 자, 이런 문제가 기출 문제로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가치 하락이 아닌 화물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자,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 문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국제무역사 36회 시험 문제도 나왔고, 재작년에 치른 41회 문제도 아주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조물 차감 보상 방식이라고 해서 셀비지 로스 세틀멘트라는, 이 셀비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질적 손해, 그죠? 소위 감가율 산정 방식하는 질적 손해는 목적항에 도착하고 나서, 그죠? 정상품 시가에서 손상품 시가가 정상품 시가분에 얼마만큼 소위 손해를 입었는가 하는 손해율을 가지고 따졌는데, 이 구조물 차감 방식 하는 것은 중간항에서 그 화물의 일부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항해 도중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중간항에 양육될 때, 혹은 중간에 양육항에서 검정인이 손상된 화물을 매각 처분하도록 권고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최종 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 선편을 얻을 수 없을 경우나, 또는 계속 운반할 수 있어도 그 비용이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또한 화물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계속 운반하여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품질이 저하되어서 전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항에서 매각 처분하기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중간항에서 손상품을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소위 보험금액에서 그 구조된 구조물 순매각금을 빼면은, 그죠? 구조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물 차감 방식이라 그럽니다. 보험금액에서 그 구조물 순매각금을 소위 뺏는, 소위 이것을 우리가 구조물 차감 방식에서 보험금이라 하고, 이런 보상 방식을 구조물 차감 보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는 이 방식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이 매각금에 대한 것을 취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금액의 전액을 보상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 예를 한번 봅시다. 이 시험 문제 그대로 나는 문제예요. 이 경우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헷갈리게 하려고 USD 4만 불에 매각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러는데, 이건 매각되는 가격은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자, 원단 100로를 미화 55,000불의 적하보험에 부부하였는데,
해상 운송 중 보험 사고로 백롤 전부에 모두 심한 훼손을 입고 중간 항에서 양하되었다. 자, 중간에서 물건을 내렸죠.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서 중간 항에서 동화물을 만불에 매각하였고 매각 수수료로 500달러를 지급하였다. 만약 동화물이 정상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면 미화 8만 불에 매각될 수 있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국제무역사 시험 문제에 보면은 36회에는 뭐 8만 불에 매각될 수 있었다 해놓고 41회 문제는 4만 불에 매각될 수 있었다 하는 요 차이만 지금 차이가 나고 나머지 앞에 얘는 똑같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제무역사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뭐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자,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이겠습니까?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구조물 차감 보상 방식입니다. 구조물 차감 방식의 보험금은 보험금액 빼기 구조물 순매각금이라 그랬죠. 그럼 자, 여기서 실제 지불하는 보험금은 얼마가 될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얼마가 될까요? 자, 보험금액은 얼마? 55,000불이죠, 지금. 전체 보험금액은 55,000불. 그죠? 전체 보험금은 55,000불이고 여기에서 매각금액은 얼마? 구조물 순매각금 만불을 빼면은 자, 만불은 왜냐하면 중간 항에서 매각해가 자기가 취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체 실제 55,000불이라는 손해에서 만불은 벌어들였으니까 일단 만불은 빼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여기에서 만불에서 실제로 지불한 수수료가 있죠. 이 수수료는 당연히 만불에서 500불을 또 빼버리기 때문에 실제 여기 경우는 전체 만 빼기 얼마? 500을 해야 되겠죠. 왜? 이건 수수료이기 때문에 만불을 중간에 매각하고 500불을 수수료로 지급했기 때문에 실제 피보험자가 중간항에서 매각하고 가지고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9,500불밖에 안 되죠. 그죠? 9,500불을 취득했으니까 이 55,000불에 자기가 취득한 9,500불이 여기서 뭐냐면 구조물 순매각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이 구조물 순매각금을 빼버리면은 실제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55,000 빼기 9,500 하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 정답은 45,500원을 누구로부터? 보험자로부터. 그죠? 45,500달러를 보험자로부터 45,500달러를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으로 소위 분손보험금이죠. 그러니까 분손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우리 소위 이제 구조물 차감 방식. 그래서 이 분손을 보상하는 방식은 소위 양적 손해와 질적 손해. 그죠? 양적 손해와 질적 손해를 따지고 또 소위 중간에서 이와 같이 화물이 매각될 경우에는 그 매각된 것만큼 일단 건졌다는 것이 구조물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획득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자기가 중간에서 금액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외한 보험 금액에서 전체 보험 금액에서 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누구로부터? 보험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은 45,500 더하기 9,500을 하면은 당연히 얼마? 55,000이 될 것이다. 지금 여기는 뭐 아까 전에 한쪽에서는 4만 불로 나왔고 한쪽에 만불, 이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뭐 정상품의 어떤 그런 가격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 것이고 지금 요것만 가지고 따지면 되겠죠. 구조물 차감 방식의 경우에 있어서 전체 보험금 중에서 중간에 소위 매각한 금액이 9,500불이기 때문에 전체 보험금에서 9,500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으면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국제무역사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분산 보상 방식에 대해서 꼭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보험에서 보면 주로 이제 해상 무역계약의 해상보험 파트에 보면은 이와 같은 개념들 그리고 이제 위험과 손해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
ICC 약관하고 관련된 이런 문제, 전체 문제가 6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상보험은 좀 집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또 뭐 지금 주로 4학년들이니까 시험을 칠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친다면은 보험을 전부 다 본다는 것은 사실상 이 범위도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해서 풀어보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학습한 전송과 위부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화물의 actual total loss로서 볼 수 없는 거. actual total loss로서 볼 수 없는 거. 자, actual total loss는 뭡니까? 전손 중에서 현실 전손, 그죠? 추정 전손이 아닌 현실 전손이니까 화물의 매각, 화물의 투하, 화물 인도의 과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부 성립으로 인한 전손. 자, 우리가 이제 추정 전손 이야기했었죠. constructive total loss 해갖고 추정 전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정 전손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위부와 관련되는 손해는 자, 이런 거 추정전손이라 하는 거죠. 위부 이런 거 뭐 위부와 관련되는 손. 자, 우리 위부하고 추정전손은 다른 보험에는 없는, 손해의 종류도 없고 당연히 또 추정전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부가 돼야 되고, 그죠? 또 위부 통지를 해야지만이 추정전손으로서 소위 전손금,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부와 추정전손 가는 문제. 자, 그 다음 해상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서 인정되는 보험자의 대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자, 대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대위권의 행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 가능하다. 자, 우리 대위권 지급 시기 당연하죠. 피보험자가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자, 맞다. 그 다음에 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 목적물에 대한 대위가 인정된다. 보험 목적물에 대한 대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어디에? 전손에 해당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자, 보험 목적물에 대한 대위는 해상보험의 위부와 같은 효과가 있다. 엄밀하게 같다고 할 수 없지만 당연히 대위에 대한 것을, 전손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위부의 통지와 관련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해놨습니다. 뭐 설명이 잘못된 것은 하면 되는데, 잘못 설명된 것은, 자, 위부 통지의 목적은 보험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맞죠? 목적 이야기할 때 위부 통지의 목적. 그 다음에 보험자의 이익이 없을 경우엔 위부 통지가 면제될 수 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 같은 맥락이죠. 보험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그 이익이 없을 경우는 당연히 위부 통지가 면제될 수 있다. 다음 위부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부 통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도 혼합해도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설명된 거. 위부 통지는 상당한 주의를 갖고 통지해야 된다.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에버리지와 같은 의미는, 자, 에버리지는 뭐 분손이라 그랬죠. partial loss, 분손. 자, 우리 이거 뭡니까? absolute total loss 혹은 actual total loss, 현실 전손 또는 절대 전손 같은 말이죠. actual total loss나 absolute total loss나 같은 의미다. 그 다음에 셀비지 차지는 구조비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버리지는 뭐다? partial loss와 같은 의미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분손에 관한 다음 표현 중 잘못된 것은, 자, 뭐 앞에 나온 에버리지라고, 에버리지 partial loss라고 한다. 분손은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으로 구분된다. 에버리지도 같은 의미이다. 그 다음에 단독 훼손은 현실 전손의 결과이고 공동 훼손은 추정 전손의 결과이다. 이거 뭐 말단 소리 이상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개념적인 거 여러분들이
피지컬 로스, 즉 물적 손해에 대한 전손과 분손. 자, 그 전손에 대해서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고, 또 추정 전손이 나온다면 여러분 위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위부가 나오면은 대위에 대한 것을 개념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적 손해에는 전손과 분손이 있고, 자, 그 전손에 대해서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 또 분손에서는 particular average, 또 하나는 general average, 즉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으로 구분된다 하는 얘기. 그다음 특히 마지막에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국제 무역사 기출 문제에 나왔던 분손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 정산 방법, 그죠? 정산 방법에 양적 손해에 대한 손해 보상액 분손 보상 방식이 있었고, 질적 손해에 대한 감가율 산정 방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소위 중간에서 화물이 매각됐을 경우에 그 구조물 차감 보상 방식이라고 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소위 분손 보상액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상 손해에 있어서의 물적 손해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다음 시차에는 비용 손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비용 손해로서의 손해 방지 비용의 의미와 구조비, 특별 비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